안녕하십니까, 고승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그 한미 국방장관의 그 서울 한미 안보 협의회 SCM 회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한미 안보 협의회는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나라 국방부 장관이 만나가지고 두 나라 이제 한미 군사 정책 전반에 대해서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핵잠수함 건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전시 작전권, 한국군 이양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올 것인데, 특히 이제 주한미군이 말이죠. 지난 70여 년간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비밀 작전, 뭐 말이 이상한데 미국으로 봐가지고는 그 미국의 세계 최고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주한미군이 그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작전을 펴왔다. 이 부분을 미국은 말이야 자국의 그 군사 관련 여러 가지 법에 비춰가지고 비밀로 분류해서 한국에 대해서도 그건 뭐 공개를 안 했죠. 한국군이 그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의 비밀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또한 한미 동맹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침묵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한국 국민은 주한미군이 그 북한군 상대로 해서 지금 주둔하는가 했더니 역시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뭐 지난 70여 년간 작전을 펴왔다. 그것이 미국 본토의 수호를 위한 것이죠. 사실은 미국 본토 수호를 위한 것이니까 일단 그 중국 러시아와 미국이 말이죠,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주한미군은 이른바 그 중로에 대한 최전선 기지로서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 막중한 역할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침묵하고 미국도 비밀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주한미군이 말이죠, 주둔 지역인 한국의 국민들도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다. 근데 앞으로도 그래야 될까요? 그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군사 경제 선진국으로서 세계에서 중차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한 남북한 동북아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한미군이 말이죠, 그 한국에 주둔하면서 자국을 위해서, 미국 본토를 위해서 중러를 상대로 말이죠, 최고의 그 미국의 말 최고위 수준의 군사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은 국제법에 좀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이 저쪽 미군이 주둔한 독일이라든지 일본 뭐 등을 비춰봐도 미군이 그렇게 그저 타국에서 세계 전략, 타국에 국한치 않고 세계 전략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상호 협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군이 말이죠, 독일이나 일본에 주둔한다 하더라도 그 세계 전략을 수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별도로 협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하면 말이죠, 완전히 그 주한미군이 북한의 그 침략성에 대한 억제이다 그래가지고 막 한국 그거만 강조되면서 한국이 얼마나 부담해야 되느냐 윽박지르는데,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말이죠, 중국 러시아 작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국민이 알아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이제 그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협의를 하는데, 그 전 이번에는 그 주한미군이 그 지금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그 작전을 피더라. 특히 이제 사드와 관련해서 말이죠, 중국이 자국의 그 군사 시설을 말이죠, 사드가 다 그 커버하기 때문에 그 방치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지난 2016년인가요, 사드가 또 경북 성주에 첫
등장한 이후로 10여 년 동안 저 한한령을 통해서 한국에 말이죠 각가지 제재를 가하고 한국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익 액수가 뭐 수십조에 달한다 그러는데 미국은 뭐 전혀 뭐 나몰라라 그러죠. 뭐 자기들은 뭐 할 일 했는데 그 중국이 막 제재를 가하는 것은 중국 잘못이다. 자기들이 원인 제공한 거에 대해서는 말이죠. 일단 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지 소파 등에 비춰가지고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면 규정이 잘못됐으면 한국 정부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그래서 뭐 영 안 되겠다 그러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말이죠. 주한미군의 말 취해 법권적인 지위를 인정한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폐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정상적인 관계로 해서 다시 만들어야지 이게 더 이상 그걸 국민을 속이는 말이죠. 그런 그 국방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권처럼 지속한다? 이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말이죠. 자기의 당선이 피세혁명의 대가라고 그 결과라고 그랬는데 그 가장 중차대한 국가와 국가 관계 한반도 안보 한국의 안보죠. 뭐 남북 분단과 또 평화 통일 문제 직결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밝혀야죠 모든 것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한미 국방장관 그 회의에서 말이죠. 일단은 뭐 전자권 이제 우선 다뤄지는 것 같은데 이 전자권도 보면은 뭐 한미 간에 여러 번 합의상에 변경됐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조건 없이 몇 년 뒤에 뭐 절하한다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거치면서 말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쪽으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한국군이 말이죠. 미군으로부터 전시 작전권을 이양받는 데서는 한국군이 말이죠. 몇 가지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는 최초 작전 운용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완전 작전 운용 능력이 있느냐. 또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이 말이죠. 사실은 미국이 미군의 해외 파견의 법규 법령을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미군은 해외에 미군을 파견할 때 우선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해당 지역의 말이죠. 평화라든지 뭐 정의, 안정 이 부분은 그 다음 고려사항이라는 걸로 이른바 그것이 미국의 말이죠. 대통령 훈령인 PDD 25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아프간에서 말이죠. 미군이 장벽 철수했잖아요.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군과 미군이 이제 합동 작전하고 있었는데 나토와 협의도 하지 않고 그쪽 주한 미군을 말이죠. 아프간에서 즉각 철수하겠다 해가지고 논란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의 PDD 25 대통령 결정 지침 25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국이 주한 미군에도 적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죠. 주한 미군은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카터 대통령이라든지 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자국의 PDD 25에 입각한 어떤 합법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입니다. 근데 한국군에 대해서는 말이죠. 뭐 이런저런 조건이 있어야지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 지휘권을 넘겨주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실은. 미군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한국군에 대해서는 말이죠.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사전에 말이죠. 충족해야 된다. 그렇게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얘기해야 됩니다. 안기부의 국방부 장관도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라면 과거의 국방부 장관들과 달라야죠. 과거 국방부 장관들은 말이죠. 지난 70여 년간 주한 미군에 대해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미국이 뭐 비밀로 하는 것도 아무도 비밀입니다. 그렇게 하고 막 미국 요구하면 그렇 당연하죠.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진실이 이거 아닙니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가 그것을 안 한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 대통령이 어디든지 철수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바로 그 점과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지난 70여 년간 비밀로 해왔던 사실 말이죠. 이 부분도 이번에는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주한미군은 대북용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 그 본토를 수호하기 위한 말이죠. 미국의 그 세계 최고 수준의 핵 전략의 말이죠. 최전방 기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은 그 1960년 뭐 직전 그 이른바 정전협정 체결된 뒤부터 주한미군이 말이죠. 그 미국의 그 세계 전략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었는데, 그게 이제 군산 뭐 오산 미 공군 기지였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미 전투기들이 말이죠. 핵무기를 항시 탑재하고 24시간 그 활주로에 대기하면서 중국과 소련, 러시아에 대해서 만일 사태에 발생할 경우 즉각 발진해서 폭격한다. 이건 말이죠. 전술 핵무기를 갖고 가지만 사실은 전략적인 말이죠. 그런 효용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쭉 하다가 주한미군 이제 핵무기가 1990년대 말에 철수됐잖아요. 그래가지고 2000년 쭉 오다가 역시 이제 그 2015년, 16년 그때 이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가 이제 그 경북 상주에 배치가 되는데, 이것은 보면은 심각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 대북 그 미사일 방어용을 넘어서 그 기능 자체가 말이죠. 그 레이더 그 시설 보면 한 1000km 반경 1000km를 커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말이죠. 그 주요 그 본토의 전역은 군사 시설은 말이죠. 그 상시, 감시, 정찰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발끈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그 한한령을 발동해가지고 많은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고래 싸움에 말이죠. 새우등 터진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전략 차원에서 말이죠. 어떤 그 다투고 갈등하면서 전부 한국에다 이제 피해를 줬는데, 한국점을 어떻습니까? 입도 뻥끗 안 해요. 한한령에 대해서 말이죠. 미국은 주한미군이 사드 때문에 그런데, 사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미국의 법책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비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말할 수 없었다, 말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뭐 그 과거 정부까지 말이죠. 우리 그 좀 수십조 한한령에 의해서 말이죠. 한국이 감내했던 수십조의 그 피해에 대해서 미국에서 한마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보입니까? 아니면 뭐 정신이 제대로 있는 겁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 주한미군의 말이죠. 기지라든지 시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전에 대해서 비밀로 분류된 미국 법칙에 대해서 우리도 얘기를 해야 돼요. 미국이 자꾸 국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 법을 적용한다면 한국도 국익을 위해서 좀 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우리도 특검이 말이죠. 주한미군 기지에 있는 한국 기지를 말이죠. 압수수색 가니까 주한미군이 항의했잖아요. 그 논리는 간단합니다. 주한미군 내에 한국군이 있는데, 이 한국군을 가려면 주한미군 기지를 걸어서 가야 되는 통로가 있다. 거기를 걸어가려면 한국군이 주한미군을 사진에만 동의를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근데 한국이 주한미군의 말이죠. 그 특검 그 수색에 대한 항의에 대해서 뭐 별다르게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은 모르죠, 그죠? 저게 뭐가 잘못됐지? 우리가 잘못됐나? 미군이 뭐 너무 행패를 부리는 것인가? 근데 미국 애들이 보면 이 법치는 또 무섭게 따집니다.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법치는 따지는데, 그럼 우리도 그 주권국가 아닙니까? 국익을 위해서 우리 그 법치를 말이죠. 대내적으로 행사를 해야 돼요. 그게 그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책무고, 대통령이라니 국회의원, 맞죠? 국민의 머슴민, 이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해야 될 당연한 책무죠. 그래서 지금 뭐 결론 말씀드렸습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한미 두 나라 그 국방 정책에 대해서 이제 협의하는 SCM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이 지난 70여 년 동안 중국, 소련,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 본토를 위한 말이죠. 그 군사 작전, 세계 핵 전략이죠. 사실은 수행해 왔는데 그건 비밀로 해왔다. 근데 그것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사드 등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말이죠 계속 한국의 불이익을 가하고 한국 국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정부도 알릴 의무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미국은 말이죠 자국의 이 국익을 위해서 PDD 25를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데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그걸 전환하는 것을 까다롭게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한국 국익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공론에 붙여보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정부가 과거 역대 정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대단히 모호해지는 것이고 국민들이 이런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언제를 가게 되면 분노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